미국 최고 응급의학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15년 넘게 사람의 생명을 지켜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의학은 사람의 손끝과 눈빛에서 시작된다고 믿던 그녀. 하지만 어느 날 한 환자를 잃고 유족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AI였다면 어머니는 살았을 겁니다. 그 말은 그녀를 무너뜨렸고 그녀는 다시 일어설 답을 찾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계가 환자를 살리는 나라라는 한국. 그녀는 이곳에서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었던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녀의 이름은 리사 코엔, 미국의 응급 전문의입니다. 이제부터 그녀가 한국에서 겪은 디지털 충격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인공지능이 내가 15년 동안 배워온 의학을 이긴다고? 그것도 환자의 목숨을 놓고? 저는 그날 윤리위원회 사무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15년 경력의 응급의학 전문의로 일해온 제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환자를 잃은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 환자의 아들이 제게 남긴 말은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AI였다면 어머니는 살았을 겁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날의 일을 수없이 되돌려 생각했습니다. 환자 로렌 헤인즈, 67세, 복합적인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제가 판단한 검사 순서, 투약 결정, 모든 것이 의학 교과서대로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윤리위원회는 인적 오류의 가능성을 언급했고 AI 진단 시스템이었다면 초기 증상에서 달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리사, 당신은 훌륭한 의사예요. 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장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한국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직접 보고 오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AI 기반 의료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환자의 눈을 바라보며 손을 잡아주며 쌓아온 제 신념은 단순했거든요. 의학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요. 헌신과 공감 없이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어요? 기계가 환자의 공포를 느낄 수 있나요? 불안한 가족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스마트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로봇이 약을 전달하고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환자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성공률. 저는 마지막으로 로렌 헤인즈의 사진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에게 전화했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해주세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모든 신념을 담은 가방을 들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을 안고서요. 과연 기계가 사람보다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예요? 이 큰 병원에 접수 창구가 없다고요? 서울 강남의 스마트 병원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화려한 로비에는 창구도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없었죠. 대신 벽면을 가득 채운 터치스크린과 이리저리 움직이는 로봇들만 보였어요. 심지어 무슨 일인지 물어볼 사람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코엔 박사님, 환영합니다. 갑자기 들려온 또렷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죠. 뒤돌아보니 한 남자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장도연입니다. 스마트 병원 AI 기술팀 팀장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도연은 그날 오후 내내 저를 병원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매 순간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접수부터 진료, 처방까지 모든 것을 관리했고 진료실에는 의사와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벽면 가득 디스플레이가 있었죠. 실시간으로 환자의 모든 기록과 검사 결과, 심지어 약물 반응까지 예측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환자가 없는 병원 같네요. 무심코 내뱉은 말에 도연이 웃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코엔 박사님, 이곳은 환자만 있는 병원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불필요한 대기 시간도 서류 작업도 없죠.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떠오르는 의문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어떻게 환자의 공포와 불안을 이해할 수 있죠? 의학은 단순한 데이터 이상이에요. 환자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이죠. 도연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코엔 박사님, 저희가 기계를 믿는 건 기계가 따뜻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죠. 기계가 따뜻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매일 고민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고 의사들은 데이터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더 많은 시간을 환자와의 대화에 쓰고 있었죠. 정말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코드블루. 병원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울려 퍼진 알람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실 문 앞에 이미 응급팀이 도착해 있었고, 심지어 제세동기까지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도연이 나타났어요.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환자의 심장 리듬 변화를 3분 전에 감지했습니다. 심정지 가능성을 88% 이상으로 예측했고 자동으로 응급팀을 호출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응급실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심정지 징후를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떠올랐거든요. 간호사가 환자 상태 변화를 발견하고 의사를 부르고 팀이 모이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몇 분이 흘러가 버리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스템이 먼저 알아채고 대응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지난 2년간 심정지 사망률을 65% 감소시켰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코엔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요. 그날 밤, 제 호텔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AI였다면 어머니는 살았을 겁니다. 로렌 헤인즈의 아들이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만약 메이오 클리닉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녀의 심장 리듬 변화를 미리 감지했을까요? 제가 놓친 무언가를 기계는 발견했을까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메이오 클리닉의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톰, 우리가 지난 5년간 놓친 심정지 사례들 전부 데이터로 정리해 줄 수 있어. 뭔가 확인해보고 싶어.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죠. 저도 모르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병원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태블릿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도 더 많은 시간을 환자와의 대화에 쓰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진단에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환자들에게 더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기계와 인간의 협업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세상에, 이 작은 기계가 약을 가져다 주다니. 약통도 구분한다고요? 시판을 들고 복도를 지나던 중 작은 로봇이 환자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봇은 침대 옆에 멈춰 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금자 할머니, 오후 약 가져왔습니다. 혈압약과 관절염약이에요. 호기심에 방 안으로 들어가자 고령의 한국 여성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소개로 알게 된 윤금자 할머니였죠. 병원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지만 대화할 기회는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이것 봐요. 이 로봇이 제 약 먹는 시간을 더 잘 기억해요. 저보다도요. 윤금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침대 옆에는 작은 센서가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도연의 설명에 따르면 이 센서들은 환자의 체온, 호흡,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밤에 환자가 불편해하면 자동으로 조명을 조절하고 간호사에게 알리기도 하죠. 처음엔 이런 기계들이 무서웠어요. 윤금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도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게 참 안심이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서 외로움을 느끼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술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도 말이에요, 선생님. 윤금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 로봇보다 당신이 와서 하는 말 한마디가 더 위로가 돼요. 기계는 아무리 정확해도 사람 마음은 모르니까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의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계가 따뜻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계 자체는 차갑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환경은 의외로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병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더 인간다울 수 있게 돕는 거구나. 간호사들이 체온 재고 혈압 측정하느라 바빠서 환자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던 우리 병원과 달리 이곳의 의료진은 환자와의 교감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었어요. 기술과 감정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병원 카페라고요? 와,
이건 마치 병원 1층 카페테리아에서 저는 두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서자 화면에 제 이름이 나타났고 놀랍게도 제 건강 정보와 연동된 메뉴가 추천되었어요. 코엔 박사님, 오늘은 비타민 D가 부족하실 수 있어요. 이 스무디는 어떠세요? 이건 어떻게? 옆에 있던 도연이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원 내 모든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어요. 코엔 박사님처럼 직원이나 장기 투숙 환자들은 식습관, 영양소 섭취, 심지어 기분까지 분석해서 최적의 메뉴를 추천받죠. 저는 그가 추천한 대로 주문했고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환자들은 각자 다른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모두 자신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식단인 셈이었죠. 당뇨 환자에겐 저당 메뉴가, 심장병 환자에겐 저염 식단이 자동으로 추천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카페가 아니에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치료의 연장선이죠. 음식은 양만큼이나 중요하니까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병원 식단이라고 해봐야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메뉴에 소금만 빼거나 간신히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각 환자의 상태, 취향, 심지어 당일 컨디션까지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병원에 와서 밥 먹는 게 겁났어요. 옆자리에 한 환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항상 고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걱정 없어요.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의사로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라는 의미 없는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채 말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모든 생활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건강 공간이었죠. 처음으로 제 마음에 작은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메이오 클리닉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 지하철은 병원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병원 밖 서울 탐방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도연의 제안으로 잠시 병원을 벗어나 서울 시내를 둘러보게 되었죠. 지하철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역마다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어디서나 연결되는 와이파이까지. 이건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병원의 스마트 시스템이 먼저 개발된 게 아니었어요.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가 먼저 발전했고 그것이 의료 시스템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된 거죠. 버스로 갈아타면서 도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하면 주변 약국, 병원 위치와 운영 시간이 모두 표시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바로 길 안내도 해주고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럼 이 도시 자체가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네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히 맞았어요. 코엔 박사님, 스마트 병원은 건물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도시 전체가 그들의 건강을 케어하는 시스템이죠. 카페에 들러 잠시 쉬는 동안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며 걸어가고 있었죠. 어떤 노인은 스마트워치를 보며 약 복용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고 한 임산부는 앱으로 가까운 산부인과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병원 밖으로 나가면 환자들은 완전히 혼자가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약을 제때 먹지 않거나 그런 일이 너무 많죠. 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커넥티드 케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첨단 병원이 있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도시 자체가 거대한 건강관리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환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영상이라고 하셨죠? 도연이 태블릿을 내밀며 보여준 제목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갤럭시로 살아남다. 호주 다이버의 실화. 하지만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에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휴대폰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주변엔 오직 바다뿐.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샤론 밀러라는 호주 다이버예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단체 다이빙 중 조류에 휩쓸려 팀과 떨어졌죠. 7시간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갤럭시 스마트폰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샤론이 방수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GPS 신호를 보내고 플래시를 켜서 구조대를 유인하는 장면이었어요. 휴대폰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간헐적으로 SOS 신호를 보내는
그녀의 모습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실화인가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실화예요. 그리고 그가 문을 열자 놀랍게도 영상 속 주인공이 서 있었습니다. 샤론 밀러였어요. 안녕하세요, 코엔 박사님. 샤론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만나러 왔어요. 샤론은 그날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물속에서 동료들과 헤어지는 순간부터 점점 멀어지는 보트를 바라보며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문득 자신의 방수 휴대폰을 떠올렸던 순간까지요. 다행히 제 갤럭시는 수중에서도 작동했어요. 지피에 약해졌지만 완전히 끊기진 않았죠. 7시간 동안 그 작은 기계가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특히 마지막 말은 더욱 그랬죠. 코엔 박사님, 기계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그 사실 앞에서 감정이 무슨 상관이죠. 그 휴대폰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운 기계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확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온 의사의 감정과 인간적 교감이 과연 생명을 구하는데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샤론의 생명을 구한 건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샤론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저는 혼자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샤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계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그 사실 앞에서 감정이 무슨 상관이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굳게 믿어온 제 신념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고집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의사는 공감해야 한다라는 신념 뒤에 숨어 더 나은 시스템을 거부해왔던 건 아닐까요? 휴대폰을 꺼내 메이오 클리닉의 환자 기록 시스템을 떠올려봤습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차트, 각 부서마다 분리된 데이터베이스, 환자가 과거 진료, 기록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코엔 박사님, 여기 계셨군요. 뒤돌아보니 도연이 2잔의 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커피를 건넸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믿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확신했던 건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의사가 초기 증상을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의대에 진학했죠. 하지만 의사가 된 후에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걸요. 그때 기술로 눈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요.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사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접근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리사, 정말로 이 일을 맡고 싶은 거야? 디지털 전환 TF 굉장히 힘든 일이 될 텐데. 메이오 클리닉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병원장이 저를 불러 확인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병원장은 제 눈을 자세히 살펴본 후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디지털 전환 태스크포스 팀장은 너로 정하겠다. 예산과 인력은 내가 요청한 대로 승인했어. 그렇게 저는 메이오 클리닉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동료들이 반발했어요. 특히 저와 같은 베테랑 의사들은 기계가 우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이건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에요. 저는 회의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기계가 데이터를 다루는 동안 우리는 환자와 더 깊이 교감할 수 있어요. 감정과 기술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응급실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도연과 수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도연이 물었어요. 코엔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셨나요? 처음에는 기계를 그렇게 거부하셨는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로렌 헤인즈라는 환자 기억나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계기가 된 그 환자요. 저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와 같은 환자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덕분에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코엔 박사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계는 당신의 손을 대신 잡을 수 없지만 대신 울지 않게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둘을 함께 가져가는 거죠.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6개월 후 메이오 클리닉의 첫 번째 AI 기반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었어요. 첫날
시스템은 3명의 환자에게서 초기 심정지 징후를 감지했고 의료진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3명 모두 살았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던 저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환자 방 앞이었어요. 이름표에는 데이비드 헤인즈라고 적혀 있었죠. 로렌 헤인즈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코엔 박사님,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어머니, 일 이후로 처음 뵙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정기 검진을 위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변화인가요? 로봇이 저를 안내하고 제 과거 의료 기록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저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변화된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AI였다면 살았을 거지라는 그 말이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병원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환자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고 의사들은 태블릿을 들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 저는 기계가 사람보다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알게 되었어요. 기계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계와 의사가 함께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의사보다 훨씬 더 나은 무언가가 됩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진 나는 의료가 감정이라 믿었다. 제 일기장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안다. 의료는 감정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라는 것을.